국세청장님, 업무보고 4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은, 예. 세무조사 관련해가지고, 우리 김 청장 오시고 난 뒤에 상당히 유의미한 몇 가지 조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좀 쭉 약속을 해주셨던 지방성실법인하고, 이런 분들은 세무조사에 제외하고, 중소기업 조사도 축소해가지고, 10년, 11년, 12년, 특히 13년 보면은 0.7%로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 신설을 하는 건 이게 개성공단 지원하고 이렇게 이 협의회에서 세무조사 관련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까? 중소기업 장애물 같은 거 이런 것, 예. 거기에서는 모든 문제를 건의하고 예. 토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청장님 오시고 새로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의 현직 부장검사를 국세청 감사관에 임용을 해 주셨고, 감찰 TF 신설해가지고, 돈 받거나 뭐 해가지고 한번 걸리면은 영구 퇴출시키는 조사 업무에서, 이런 것도 도입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자 부담 경감 간편 조사가 20% 이상 확대하는데, 사실은 제가 아는 어느 조그만한 법인에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을 금년에 얘기를 하는데, 돈을 얼마나 이렇게 과세하는 거는 그냥 하겠는데, 그 절차로 보면은 굉장히 만족스럽고, 언제든지 이제 서면으로 먼저 하고, 또 뭐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도 주고, 뭐 그렇게 세무조사를 받으면은, 굉장히 편했다 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막 들이닥치고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몇 박스씩 서류 가지고 가고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간편 세무조사를 하면서 또 세금 내는 사람은 뭐 이해를 하고 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세무조사 만족도 조사 같은 걸 설계를 좀 잘 해가지고 세무조사 받으신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과거하고 한번 비교하는 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체납 정리 이 부분에서 이게 실적이 좀 안 좋은데, 지금 금년에 지금까지 체납이 25조 정도 되는데, 처음으로 체납 정리를, 자산관리공사 캠코에 맡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금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인데, 이게 좀 이렇게 소망스럽지 못한 게, 이 체납 정리했을 때 위탁 수수료를 국세청은 1억 원 요구를 했던 것을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이거 좀 민간에 맡기고 잘 해가지고 해봐라 해서 5억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요거보다가 5배 정도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 들고 5,370억 원을 위탁을 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 그런데 실적이 5천만 원 회수했어요. 5천만 원 회수인데, 이거는 국세청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민간의 위탁, 공공기관의 위탁하는 걸 반대하는 줄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괜찮은 것들 좀 위탁해 주시고, 또 위탁 받으신 분들도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가지고, 체납된 거 좀 받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본의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간 신용정보회사에까지 이렇게 개방해가지고 체납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한번, 김 청장 말씀해 주시죠. 예. 5천만 원은 너무한 것 같아. 지금 이제 제도 시행 초기라서 실적이 이제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캠코에 넘긴 부분이 고액 체납자로서 국세청에서 정리하지 못하는 부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체납 정리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방법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국정감사 때까지, 국정감사에서 세법 심의할 때 이전까지 회수 실적 다시 한번 점검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관세청장님, 예. 지금 불법 외환 거래 단속에 대해서 보면은 수출입 관련 불법 외환 거래가 10년간에 보면은 돈으로 보면은 2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금감원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앞으로 외환 검사권을 금감원에 되었던 것을 관세청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죠. 예, 지금 입법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는데 이 조사 내용 그 자체를 이렇게 되면은 예. 앞으로 조사 내용 자체를 국세청하고 자료를 좀 공유하도록 해가지고 이제 과세 자료로 좀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은 국세청하고 정보 공유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국세청도 편하고 관세청도 편한데 예. 특히 조사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복 세무조사 같은 게 예. 없어지도록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백 청장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을 열어가지고 저는 항상 국세청에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좀 부탁을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광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경북안동의 김광림 의원입니다. 우리 김덕중 청장님이 3월 27일 날 취임하셨죠. 그죠? 예. 2003년도에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수백 명의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거쳐가는데 그 중에서도 내정 발표되고 열흘 만에 그러니까 청문회 역사상 가장 빨리 청문회를 개최하신 분이고 또 청문회 당일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친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의원님들 전부 다가 특히 야당 의원들께서 리더십, 전문성, 도덕성 등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그야말로 덕의 한가운데 있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우리 백운찬 관세청장님도 3월 18일 취임해서 93일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세제 실장 역임했고 세무학 박사를 가지고 계시는 세무 관련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구성해서 조세정의 확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러나 하되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게 평가하고 다른 부분 몇 가지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의 세수 실적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세청의 김덕중 청장님은 4월 달에 보고할 때는 하여튼 특단의 노력을 해가지고 하겠다. 근데 지금 보고한 거 보면은 세입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 한 발 뒤로 빼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숫자적으로 보면은 금년도 세수가 4월 통계로 보면은 9조 4천억이 전년도 실적 진도비로 봤을 때 빠지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작년도 실적의 중에는 6억 원 정도가 계산되지 말아야 될 것이 11년도 부분이 넘어와 있거나 또 돈이 잘 들어와가지고 조기 부가가치세 환급해 준 거 6조 원을 빼고 나면은 그래도 3조 4천억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 실적은 192조고 추경 세입 예산안은 199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3조가 빠져 있고 다시 또 작년 세수하고 금년 예산하고 9조 차이가 있기 때문에 7조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조 정도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제 좀 발을 빼는 듯한 느낌 이렇게 되는데 두 청장님께서 금년도 세수 전망이 추경 예산 세입 정도는 들어올 수 있는지 국세청장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민간 소비 증가율의 이제 저조라든가 그리고 지난번 결론부터 먼저 말씀하고 그다음에 설명을 해주세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수 이제 추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재부에서 판단하고 공식적으로 추계하고 특별히 이 4월 금년도 4월 말 실적에 나온 이후에 추가적인 그 진도 이외에 특별한 요인이 이렇게 좀 더더울 것 같은 요인들이 좀 있나요? 예를 들면은 지하경제 양성화 부분이 하반기에 들어온다든지 이럴 부분이 있나요? 4월하고 지금 차이가 난 것은 이제 4월에 말씀드릴 때에는 법인세 세수 그리고 또 이제 부가세 4월에 신고 실적 이런 것들이 가만히 안 됐을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가세, 법인세가 4월에 가만히 안 됐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하반기에 가만히 되면은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증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더 거예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올라갈 있습니다. 것으로. 예. 예, 그러면 10조는 아니고 상당히 이렇게 될 것 같아. 예. 백원정 선생님. 예,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순하게 진도율만 기준으로 했을 적에 저희들 관세청 소관 세수 목표 달성에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만은 진도율 외에 지금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지하경제 양성화라든지 여기에 탈세를 조사를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세수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관세청은 4월 말까지 진도비를 보면은 얼마나 빠져있나요? 한 1조. 진도비 관세청 소관을 관세하고 부가세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약 1조 9천억 정도가 빠집니다. 작년 대비해가지고 살기. 작년 대비인데 그걸 2월 세수 같은 거 제키고 나면은 순수하게 빠지는 거는 본의 원실에서 한 5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그것은 이제 5천억은 지금 말씀대로 지하경제 양성화라든지 그까지 다 감안을 뭐 어느 정도 한다든지 했을 적에 뭐 최대한 감안이 되면은 그 정도 될 거 아니냐라고 지금 하는데 하여튼 지하경제 양성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역외 탈세 강화 이런 걸 갖다 감안하면은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기재부 세제실에서 나와 계시나요? 예,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이거 한번 좀 조정해 주십시오. 이 통계의 보고를 보면은 국세청에서는 9조 4천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9조 4천억인데 국세청에는 8조 7천억이 빠져 있다 그러고 관세청에는 1조 9천억이 모자란다거든요. 이게 산수가 안 맞는데 서로 이렇게 조정해야 될 정부 통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 좀 꼭 좀 이게 세제실하고 관세청하고 국세청이 조정해서 두 청이 부족한 부분이 세제실에서 발표하는 9조 4천하고 맞도록 통계를 좀 맞춰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죠. 예.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입니다. 예. 아마 지적하신 부분은 관세청의 1조 9천억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아마 관세 이외에 내국세까지 포함한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맞추도록 수치를 좀 맞춰주십시오. 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국세청장에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하경제 양성화 징수계획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날 공약가계부가 발표되고 난 뒤에 믿음지 않다. 재원 조달 방안 걱정된다. 50조 돈 거두면 쥐어짜기다. 그 다음에 이래서 공약 이행 방법이나 속도는 손질 좀 봐야 된다. 이런 언론의 걱정들이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하경제 양성화가 5년에 27조 2천억을 추가 징수하겠다. 그러면서 첫 해에는 2조 7천억 조금 하고 갈수록 이렇게 쫙 후임 청장한테 좀 후임 장관한테 밀어놓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27조 2천억은 지금까지 실제 부과해가지고 징수하는 징수율 60%를 전제하면은 45조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5년간 보다가 4배 정도 더 부과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국세청하고 정부에서 FIU 법이 고쳐지고 나면은 연 6조 원 정도 더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아마 법사위에서 상당한 내용이 수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6조 원 정도가 더 들어왔다고 발표했던 게 지금도 같은 소신이신지, 그리고 최근 5년간의 부가 실적의 4배 정도를 부과하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청장님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국민들 향해 가지고. 의원님이 말씀 주신 어떤 그 산술적인 접근이 아니라 저희가 세수 효과가 큰 역외 탈세 부분에 집중하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FIU 정보 활용을 통한 금융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기존의 실물 경제 인프라와 합산하게 되면 상당한 규모의 세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4배 정도 부과 실적이 가능하냐고 이랬는데. 최근 해온 거에 대해서 한 4배 정도 부과해도 지금 저희가 과세하고 징수하는 것이 지금 꼭 그렇게 산술적인 관계로만 지금 관계를 보면 한 60% 부과해가지고 1억 부과하면은 한 6천만 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기준을 보면 현재보다는 한 4배 정도 더 부과해야 되는데, 지금 그 역외 탈세 분야에서는 60% 이상 징수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고액 사건 한두 개를 제외하면 70, 80%를 걷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배를 추징할 수 있느냐,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